지금부터 본격적인 뱃살 점검 들어갑니다. 네. 유형별로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뱃살의 모양. 아, 이거 마치 제 배 같은데. 네. 옆구리형 뱃살.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옆구리형 뱃살은 비만 예고형이라고요. 네. 오 교수님. 네, 사실은 이런 모양은 저 4개의 그림 중에서는 제일 좀 안전하다 그럴까요? 비만 시작할 때의 모습으로요. 튜브형 뱃살이라고도 하죠. 옆구리에 뭐가 좀 잡히는 경우인데 실은 젊은 여성들이 산후에 이제 출산 후에 그 찐 살이 좀 안 빠진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약간의 식이 조절과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운동 지속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감량 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뱃살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를 하나 드려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예. 자, 뱃살도 유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통통하시면서 뱃살이 나온 분이 있고 또 팔다리는 가는데 유독 뱃살이 많이 나온 분들. 다음 중 더 위험한 뱃살은 누구일까요? 문제 주셨습니다. 일단 둘 다 보기는 굉장히 안 좋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총량이 더 많은 분, 전체적인 비만인 분들이 더 이렇게 위험하지 대신,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오 교수님 어떨까요? 저한테 이런 어려운 답을 할 기회를 주시다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나쁘다고 해야죠. 사실은 나쁜데 그래도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거미형, 그래서 팔다리는 가늘면서 배만 볼록한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마른 비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외국 네. 사람들은 보면 정말 뚱뚱하잖아요. 맞아. 크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 말랐는데 배만 나왔어. 이런 분들 중에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내장에 공간이 많은데 그 안에 지방이 좀 많이 차서 튀어나오는 내장 비만의 경우가 많고요. 네. 실은 이제 저희가 학생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동양인이 더 저런 체형이 더 많을까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가 됐었는데 최근에 제일 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같은 체중, 같은 체형이라도 췌장의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더 작기 때문에 진짜 작네요. 짧구나.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당뇨병인 경우에 누가 봐도 저 사람 당뇨일 것 같이 정말 뚱뚱한 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왜 당뇨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유로 당뇨가 된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해서 내장 지방을 줄어들고 몸의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당뇨약을 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뭐 대표적으로는 퇴직하신 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 뱃살이 똑같은 경우라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허리가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왜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재느냐 안 재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많이 그래서- 차이 나요, 맞아, 네네. 맞아. 그래서 숨을 딱 쉬면 한 사이즈가 작게 나와요. 딱 참으면.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호흡을 푹 당기면 네.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의 기준이 뭔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어떻게 허리 사이즈를 재야 정확하게 재는지 궁금해요. 복부 비만 기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복부 그 비만의 기준은 한국 네. 사람 기준으로 할 때 예. 여자는 85cm가 넘으면 배둘레를 쟀을 때 배둘레가. 네, 85. 남자는 90cm가 넘으면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요? 복부 비만을 이제 재려면 이렇게 이제 줄자가 하나 있으면 됩니다. 줄자로 하시면 되고 보통 줄자로만 대려고 해도 배가 쏙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긴장이 돼요. 그렇죠. 긴장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리를 한 25에서 30cm 정도 벌린 자세에서 편안하게 벌린 자세에서 숨을 내쉬고요. 힘을 뺍니다. 힘을 뺀 자세에서 힘을 줘야지. 힘을 안 내고 힘을 뺀 자세. 네, 그게 이제 기준이어서 힘을 뺀 자세. 좀 손해 보는 거죠. 힘을 뺀 자세로 천천히 뒤에서 이제 감아주면 되고요. 감아주면 되고 높이가 또 중요한데 높이는 갈비뼈 이렇게 만지면 갈비뼈가 있어요. 갈비뼈 맨 아래쪽. 맨 아래쪽. 그다음에 여기 골반뼈 있잖아요. 골반뼈 제일 위쪽. 이게 장골능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로 사이에. 이렇게 대줍니다. 배꼽 라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배꼽이든지 아니면 배꼽보다 조금 더 위든지. 조금 위에. 네, 거기가 그것쯤 더 됩니다. 나았어. 그래서 이렇게 대면
이제 이제 배 허리 둘레를 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복부 비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은 비만 예고형이야 이렇게 스스로 좀 위로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계속 발전해 나가면 이제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볼까요? 아랫배형 뱃살. 좀 더 나왔네. 제가 약간 이래요 지금. 아랫배형 뱃살은 피하 지방형, 곧 윗배형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아랫배형 뱃살은 좀 전에 배운 이 옆구리성 뱃살의 진화 2단계.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 네, 이제부터는 이제 뱃살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 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쪽으로도 내려가고요. 네. 또 이걸 그대로 두면은 이 윗배로 올라오면서 이제 내장 지방이 어머. 생기는 그런 타임이거든요. 예. 이때 이제 철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윗배형으로 해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배우신 그런 운동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잘 단련하는 거예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때는 내장 지방으로 가지 않고 이 비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거든요. 골든 타임이네요. 네,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배형 뱃살이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많아요. 네, 여자분들이 많아서 아예 그냥 뭐 출산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은 아랫배형 뱃살의 경우에는 몸매는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도 표시가 별로 안 나니까 그런데 그래요? 방심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서 중요한 거는 식사 관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달달한 후식 같은 거, 떡 이런 거 딱 끊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튀긴 음식처럼 기름진 음식을 금해야 됩니다. 맛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심하고 그냥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고등이 켜집니다. 보면은 귀엽죠, 좀. 수박형 뱃살. 보기에는 아주 터실터실한데 내장 지방형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위험이 높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환과 연관이 되네요, 교수님. 네, 이제 슬슬 점점 이제 심한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저도 사실 뜨끔합니다. 방심하면 저렇게 되기가 쉽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D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윗배, 아랫배가 같이 나오는 경우고 피하 지방뿐 아니라 내장 지방이 함께 늘면서 이제 바깥으로 돌출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이럴 때는 좀 뭐 키플레이어다, 좀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장에 끼는 지방들의 성분이 다양한 염증 물질들을 만들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장 지방들이 어떤 염증 물질이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에 의해서 뭐 심하면 전립선 비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유방암, 대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정말로 빨리 관리를 시작하셔야 되는 시기일 겁니다. 예. 물론 방법은 두 가지죠. 뭐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 수 있을까? 잘 먹을 수 있을까? 네. 그다음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체지방, 내장 지방들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미용상의 이유로 뱃살을 빼야지가 아니고 나의 전신 건강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뱃살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또 관리 방법 뒷부분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가장 위험한 유형, 보기에도 가장 위험해 보여요. 막 이제 울룩불룩 뱃살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최고 위험군일 뿐더러 뼈, 관절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단계라고요. 관절까지도? 임 교수님. 뭐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위 아래 다 뱃살이 나온 거고요. 피하 지방과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다 낀 형태입니다. 복합적으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큰일 났죠. 뱃살의 종말 온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관리를 오늘 방송 듣고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건강 나빠지고요. 또 폐경기 그 여성분들한테 오기 쉽습니다. 그래도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네. 아랫배형 뱃살인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폐경기 되면서 끊기게 되면 이제 내장 지방도 찢기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울퉁불퉁한 뱃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골격계, 뭐 대사성 질환은 물론이고요, 근골격계 질환, 요통이라든가 아니면 골다공증, 또 무릎의 골관절염 이런 것들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빼려고 하면 일단은 식이요법 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서 먼저 이제 윗배에 있는 내장 지방부터 줄여야 되고 내장 지방이 좀 줄면은 몸통이나 하체에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줄이면서 운동을 하면 윗배가 좀 줄고 이제 아랫배도 주게 되는데
그러면 다이어트 기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아랫배를 손으로 만졌을 때 꽤 피하 지방이 좀 느껴지게 줄 때까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장 지방이 줄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이 줄기 때문에 피하 지방 양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졌을 때 피하 지방이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